네, 네. 여러분도 올해 뭐 굉장히 큰 저 청약들도 몇 개 있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더 생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올해는 한번 내 집 마련해 보겠다. 왜냐면 부동산 가격이 조금 떨어졌으니까 그런 생각이잖아요, 정프로.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청약해볼란다며. 청약 두 번 지금 시도했는데 다 실패. 예. 예. 대기까지 갔잖아. 아 그건 이제 전에 한번 했었는데 그건 이제 실패했고 안 되더라고요 이게 청약이. 자 하여튼 올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본인의 지역에 맞는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맛동산 동산. 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의 맞춤 부동산 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한번 모셔보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 시장 얘기를 꼭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요. 저 이제 짜증나네요 이제. 그냥 뭐 급등입니다.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9% 올랐어요. 지수가 예, 반도체 강세가 시장을 이끌었고요. 나스닥 2.9%, S&P 500이 2% 올랐습니다. 그럼 몇몇 개만 말씀드리면 엔비디아가 16% 올라서 785달러 됐고요. 네. AMD가 같이 따라 올랐습니다. 10.69% 올랐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5.4% 올랐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텔은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상당히 많아요. 호재성 뉴스들 나오는데 아무튼 뭐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인텔은 조금 다른데 실을 때 좀 올랐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같고요. 엔비디아 목표 주가 변경 각 운영사들이나 증권사들 뭐 $1,000 넘게가 꽤 많이 나와 있고요. UBS만 $850에서 $800로 인하. 트루이스트 증권은 뭐 하는 데입니까, 저게? 증권회사 맞습니까? 증권에서 워낙 많으니까 691달러는 뭐예요? 그런 데들 되게 많습니다. 410달러도 있구나. 왜 낮춘 데가 또 있네요. 네. 한 군데 그런 데가 있고요. 근데 사실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에 대한 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멀티플이 너무 높지 않냐.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의 향후 실적 대비하면은 뭐 한 30분이 안 되는데 30은 미국 시장의 전체 성장주들의 평균보다도 뭐 낮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네. 미국은 지금 30배 정도 성장주 30배 정도는 리즈너블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뭐 예전의 버블처럼 좀 너무 달려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뭐 엔비디아가 끌어올렸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한 시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 0.41% 2,664포인트. 제가 월요일인가에 그 우리 차트를 보여드리진 못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직전에 있는 그 고점 상단을 좀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내내 그 근처에서 머물렀습니다. 이제 크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코스닥은 0.7%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수 기조에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그나마 시장을 그래도 강세로 이끌었던 것은 이제 반도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HBM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SK 하이닉스가 플러스 5%, PSK 홀딩스가 21%, 한미와너지 6.7%, SDI 7.4% 이렇게 올랐고요. 지금 이 종목들은 역사적 신고가들을 경신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도 얘네들은요. 진짜 많이 오른다. 한미반도체 여기 있었는데, 그죠? 여기. 아 맞아요. 아 여기 참 있었지. 3년 반 전에 여기 있었어. 예, 맞아요. 계속. 응? 예. 그때도 왜 여기다가 광고를 하시지? 뭐 개인들한테 파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와, 네, 대단하시네. 애청자라는 거 아니야. 예. 회사 IR 축하드립니다. 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죠. 예. 진짜 축하드려요. 예. 예. 반도체 설계 팹리스 업체들도 어제 아주 강했습니다. 가온칩스가 상한가를 갔어요. 네, 상한가. 예,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 오른 정보만 맨날 보여줘서 소외된 것도 있다 그런 말씀 우리 종종 했잖아요. 가온칩스는 한 2달 만에 3배쯤 갔습니다. 뭐 그냥 호황대에 가는 것들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슈에 시류에 맞게 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어버번드체도 한 11% 올랐습니다. 팹리스 설계 업체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단을 좀 누르는 부분은 장중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하면은 더 못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우리나라 지수는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와 은행주를 끌어올리면서 올라야지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반도체가 좀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 시가총액이 워낙 높기 때문에 2차전지가 상대적으로 좀 눌려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좀 시장 자체는 눌려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와 AI 이슈는 좀 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딱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요. 다음 주에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하는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여기서 전부 다 AI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이벤트가 시장은 바라보고 가고 그게 끝나면 그 다음 뭘 보냐는지 항상 그러는데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13일 날 엔비디아의 그 그래픽 그 기술의 컨퍼런스가 있죠. GTC라고 하죠. 여기 3월 13일 날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AI 관련된 이벤트가 앞으로 있습니다. 날짜 다음 주에도 있고 3월 달에도 있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이런 이슈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리나라는 제가 뭐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나 뭐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왜 이러냐 뭐 이렇게 보시는 입장인데요. 올해 2월에 지금 이번 달 2월 지금 다음 주 한 주 남았잖아요. 근데 2월에 하이닉스가 16% 올랐고요. 삼성전자는 0.5% 올랐어요. 더한 거는 연간으로 하이닉스가 10.6% 올랐는데 삼성전자 6.8% 하락했습니다. 그래요? 예, 하락을 했어요. 와. 그 차트 잠깐 보여드리면요.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하이닉스하고 그 삼성전자가 정고점인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날짜가 같은 날짜였어요. 11월, 12월에 같이 돌파했어요. 요거 하이닉스거든요. 네. 요거는 지금 같이 돌파했어요. 삼성전자도. 여기 지금 삼성전자고. 예, 같이 돌파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차트를 그래도 쭉 횡선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계속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돌파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렸고 내려와서 돌파는 어떤 흐름으로 나타난다 이런 설명까지 드려가면서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걸 돌파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밀려서 밑에 있어요. 이렇게 밑에 있고 하이닉스는 이게 돌파한 가격을 저항의 지지 라인이 되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두 개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전혀 다른 차트가 나와. 예, 그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향 HBM 요거 때문에 좀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도 그렇습니다. 수급도 연간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약 5조 원 팔았는데 2월에만 8조 원을 팔았고요. 외국인들은 10조 원을 샀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사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2월이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1월부터 어제까지 10조 원을 산 겁니다. 특히 2월에는 이제 7조 원 정도 샀고요. 기관들은 1월에는 굉장히 많이 팔았겠죠. 그래서 1월에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약 5조 원 정도 순매도이고요. 2월에 샀는데 1조 3천억 정도 샀거든요. 결국 기관들이 뭐 밸류 프로그램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그동안에 그 종목들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시장은 밸류업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AI 관련주 쪽으로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오르지 않고 일부 종목이 오르는데 그 종목은 급등하더라. 이런 차이점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외국인이 사는 종목, 그리고 코스닥은 기관이 사는 종목. 근데 코스닥은 기관들이 사는 종목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네. 국내 기관은 코스닥 종목을 1월 22일부터 지금까지 내리 계속 팔고 있습니다. 매일 팔고 있어요. 한 달 동안. 코스닥을 계속 팔고 있어요. 무슨 생각일까요? 아마도 뭐 이거 팔아서 코스피에 있는 종목, 뭐 밸류 관련 종목으로 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들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기관이 내리 팔고 있는데 코스닥의 기관들이 사는 종목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이 초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27일 다음 주에 밸류업 관련 1호 ETF가 출시된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 전에 우리 보면 2차 전지 관련 ETF, 반도체 관련 ETF 막 나왔잖아요. 이거는 뭐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업 가치 투자 관련된 ETF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건 이제 수급이 잇따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에 의한 차별의 양상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늘 금요일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거 발표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발표하면서 밸류 관련된 정책이 발표되면서 시장이 기대하는 정말 강력한 뭐가 나온다면
그것을 호재로 해서 올랐다가 차익 매물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기존에 나와 있는 정도만 나오면 아마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보고서들이 요즘에 좀 많아요. 네. 그런 생각들을 한 축에 있고요. 또 한 축에는 자, 매물 맞으면 그 다음에 그럼 끝나는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다. 이 정책이 나오면 향후에 순차적으로 기한을 두고 정책이 반영이 되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조정 후에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뭐 이런 흐름이 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보고서에 나오는 자료들의 일반적인 얘기들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시장이 좀 안정감을 찾으면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들이 차차 하나 둘씩 이 밸류업 정책 나오자마자 빠졌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자기 자리를 좀 찾아가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차트 잠깐 보시면요, 제가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스피 지수가 이 전고점에 있는 요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이번 주를 계속 맞이하고 있고요. 오늘 오르겠죠. 근데 이게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려면 그 다음 주봉이에요. 이거 올라가려면 역시나 삼성전자, 은행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이제 자동차하고 은행주 좀 올랐지만 올라주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이게 이제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건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줬을 때 이걸 돌파하면서 다음 박스권 라인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거고요.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말로만 차트는 못 들고 말로만 설명드렸는데 이 2670포인트는요. 2022년 6월에 폭락했을 때의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돌파를 하면 그때 왜 김프로님이 저한테 그 다음은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 다음에 폭락했던 라인은 이제 3,000포인트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간으로 그러네요. 빨리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저기만 상황. 넘어가면 예. 3,000포인트도 가능하군요. 예,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얘기가 못 나오는 그러니까요. 거고요. 예,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도 좀 파악을 하면서 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보여드렸고요. 다음 주 이벤트는 그 모바일 월드 콩쿠레스 있다라는 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PC 물가 지수가 다음 주에 발표가 됩니다. 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MSCI 분기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냐 마냐 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막 급등락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런 빠지는 데도 있죠. 예, 빠진 데도 있고 이게 가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건 수급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다음 주에 3월이지만 그래도 잠깐 언급을 드리면 왜 이걸 언급을 드리면 이게 흐름을 보고서 시장을 봐야 되잖아요. 13일 날 엔비디아의 그 그래픽 기술 컨퍼런스 있다는 요것 때 이슈가 계속 있을 거다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25일 날 FOMC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30일과 31일에 중국의 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에 어떤 변화가 좀 만약에 나타난다 하면 3월 이후에 3월 중순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 전까지는 지금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바르셀로나에서 하는 모바일 컨퍼런스는 여기 보면은 왜 AI 얘기를 계속 하느냐. 창마 기업 보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이고요. 그리고 메인 테마들을 보면은 뭐 인간에 대한 AI, 디지털 DNA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AI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주제가 미래가 먼저다예요? 근데 뭐 미래가 참고로 먼저다. 이건 좀 가져왔는데요. 썸네일 좀 잘해야 되겠다. 우리 유튜버들한테 맡기면 저 썸네일 잘해줄 텐데 미래가 먼저다 이거보다. 미래가 먼저다. 아니면 소라한테 묻던지요. 소라. 예. 근데 요것도 잠깐 좀 보여드린 거는 지금 AI 관련된 이슈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AI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드릴게요. AI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가장 지금 화두는 AI의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하드웨어 반도체 그러네요. 하드웨어만 계속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차로 가면서 두 가지의 시장에 관심을 잡고 갔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까 공 기자님 잠깐 통신 쪽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이 이거 너무 비싸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업체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얘기들을 하면서 엔비디아를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점차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좀 더 싸게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칩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거는 지금 직접적으로 AI용 반도체 칩을 만들려고 준비하는 업체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은 뭐가 중요하냐면 그 안에 있는 그 효율성을 높이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장비사들이에요. 네.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을 보자라는 보고서들이나 내용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참가 기업 보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엔비디아하고 AMD하고 뭐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하드웨어를 깔아서 뭘 할 거예요. 뭔가 그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상용화할 수 있는 상업화할 수 있는 뭔가가 계속 서비스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서비스가 나오는 부분들에 관심을 점차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3.5% 동결했습니다. 뭐 다른 건 다 빼고요. 이창용 총재께서 상반기 내 금리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거 질문을 한 거예요, 기자가요. PF 말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금리 인하 생각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 고려하지 않고 있다. 태형 사태 잘 진척된 것처럼 여러 정부 기관들이 잘 관리할 것이다. 이 정도 얘기했습니다. 자, 중국 증시 최근에 반등을 좀 해서 저점 형성 기대감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양해 전까지는 뭐 큰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양해 뭐가 나올지 이제 그걸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너무 급락하니까 여러 가지 제도가 나왔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제도가 많았습니다. 공매도 금지도 많았고 여러 가지 많았는데 뭐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기관 투자가들이 개장과 폐장 30분 동안 순매도 금지예요. 순매도 못 팔게 금지. 한다는 거예요? 저 우리나라도 했다니까 저거. 예, 순매도 금지. 예, 이런 내가 제도가 지금 주식부 펀드 매니저 할 때 저거 했다고. 너무 근데 이거 데일리로 순 매도를 하면은 예. 벌 받아. 예. 좀 후지죠. 그 지금 4,000원에서 전화 받아. 두 번째가 그거예요. 네. 대형 그 퀀트사 사모펀드 퀀트사가 있었는데 네. 개장 후에 대량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3일간 거래 정지시켜 버렸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러고 있어요. 아, 시장 열리자마자 막 물량 쏟아냈더니 사흘 동안 니네 거래 못해? 예. 저게 지금 미국 시장하고 저 중국 시장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저런 식의 대응을 하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걸 우리가 한 20년 전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게? 30년 전에. 그렇죠. 제가 95년도 뭐 그럴 때도 저거 했어요. 외환위기 때는 이렇게 정책까지 우리나라가 막 해놓을 수 있는 여력도 없었고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많이 나왔던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뭐 오죽급했으면 이렇게 배우는 했어요. 것 같아. 응? 우리가 하는 거 저런 거 다 해 보면. 중국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정도 말씀 좀 드렸고요. 좀 전에 요즘에 이게 뉴스 많이 있는 거예요. 인텔 어제 주가 빠지긴 했지만 인텔이 2030년까지 글로벌 2위 파운드리 목표를 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2위 파운드리 목표한다는 거는 삼성전자 제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그런 내용들 뭐 150억 달러 수주 발표했니 뭐 이런 거 저는 이렇게 여러분 다 뉴스 보셨을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텔과 손잡고 지원하고 미국 정부가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인텔이 결국은 삼성 재직이 삼성 보안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요즘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래요.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과거 미국이 40%를 반도체의 40%를 생산했던 것처럼 미국이 주요 반도체 생산을 주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같이 연동하는 데가 지금 일본인 거예요. 일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싼 거는 니네 좀 중국이든 한국이든 만들고 진짜 핵심 주요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국이 좀 주도적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 미국이 아예 대놓고 인텔을 지원을 하고 또 미국에 있는 이런 메타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여기에 만약에 손잡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다면 네. 우리의 입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건 그냥 단신인데 삼성전자가 ASML 지분 다 팔았다는 뉴스 보셨죠? 뭐 그저께가 계속 나왔고요. 4분기에 다 팔았는데 뭐 수익은 많이 예전보다 많이 났습니다. 7천억 투자해서 6조 1천억 회수한 거예요. 근데 왜 회수했냐라는 거예요. 7천억 투자했는데 예. 6조?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오, 예. 투자 성공했네. 근데 뭐 아, 계속 왜 갖고 팔았냐? 있어도 되는데 예. 왜 팔았냐는 투자 재원을 마련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고부가 가치의 DDR5나 HBM을 이제 투자해야 된다고 계속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위해서 여기 팔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여튼 결과론적으로는 2012년도에 7천억 투자했어요. 16년도에 50% 매각했는데 그때 6천억 정도였거든요. 네. 이번에 매각한 건 이제 5조 5천. 그러니까 ASML의 가치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 수 있죠. 그 사이에. 그래서 6조 1천억 정도 회수했다는 뉴스가 있고 그걸로 고부가 제품에 투자 지원을 마련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거의 10배 먹었네요. 8배 정도 됩니다. 투자 잘했네. 예, 그 태양광 기업들 가는 게 주가 어때? 아 투자로 삼성 투자로. 태양광 업체들이 기업들이 요즘에 좀 좋지 않아요. 이것도 그냥 있는 사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뉴스를 갖고 오는 건 아닙니다. 계속 그래서 부연 설명 자꾸 하는 겁니다. 사실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건데 그래도 또 달리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부연 설명을 자꾸 하는 거예요. 솔라엣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굉장히 안 좋게 발표했고요. 가이던스도 시장 컨센에 뭐 거의 반 정도뿐이 안 되는 한 40% 감축된 매출 전망을 내놨어요.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유가. 고금리 유지로 인해서 기업용 그리고 가정용 태양광 설치를 지연한다는 거예요. 이 태양광 설치는 거의 대부분 대출로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금리 상태에서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전부 다 지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점차 이게 플로우를 자꾸 생각하면서 만약에 이쪽 섹터에 거래하신다면 그런 걸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는 쯤 되면은 이쪽에는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네. 결과의 보고서들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의 소재 중에서 일부 종목들이 급등한 종목들이 발생이 됐는데 어제 그저께는 전체적으로 좀 오르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뉴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20일까지 2월 20일까지의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일평균 수출량이 12월 대비 약 48%, 수출액은 약 25% 증가한 걸로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와 함께 2차 전지 일부 종목들이 최근에 저점으로부터 꽤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하고요. 아까 김프로님 말씀 주셨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가 역사적 신고 수를 경신했는데요. 경신했다라는 것보다도 이것도 부연 설명을 좀 들어보면 해보면은 뭐 거기에 뭐 밸류업 정책이니 뭐 이런 것들이 도움 됐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엔저였고요. 수익성이 좋아진 거예요. 네, 수익성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엔저 역할이 굉장히 큰 거고 그리고 아까 그 종목들 막 불러주셨잖아요. 네. 뭐가 가장 강했냐? 반도체가 제일 강했어요. 우리 되게 생각을 성장주나 이런 건 아니고 막 다른 가치주만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반도체가 역사 신고수를 이끌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반도체가 또 올랐느냐? 역시나 뭐 엔저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있는 기업들과 일본의 반도체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하거나 역할을 좀 하고 그렇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지금 같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뭐 TSMC가 일본에다 구마모토에 공장을 두 개나 지으니 뭐. 삼성전자도 뭐 할지 그러니까요. 말지 이제 그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근데 엔조도 엔조지만 우리나라 원화도 뭐 원저잖아요. 반도체 강세 우리나라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예. 뭐 미국이랑 사이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근데 같은데. 이제 그 동안에 반도체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저에 들어간 거 가장 수혜는 자동차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엄청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요타는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상사들이나 이런 데들은 전부 엔저 효과가 있었겠죠. 그래서 예전에 기억을 해보시면 아마 김프로님 기억하실 건데 우리는 아침에 출근하면 맨날 엔어만 봤어요. 그렇지. 예, 맨날 엔어만 봤어요. 엔거 되면 우리 뜨고 주가가 뜨고 엔저 되면 우리가 빠지고 이랬어요. 상당 부분 영향이 좀 있습니다. 네, 이런 네, 부분도 네. 말씀드리겠고요. 일본 증시와 미국 증시의 동조화도 이게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와서 예전에 이런 거 없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다는 거지. 전에는 전혀 딴 길로 간 거예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게 없었습니다. 일본과 예, 미국은 예, 네. 예. 그래서 정말로 이 산업 지형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 거를 네, 네. 정말 직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 뒤에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그냥 샘플로. 미국이 항만 크레인 있잖아요. 이게 중국산이 약 80% 정도 된대요. 네. 근데 이게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이런 뉴스가 항만 있었는데. 크레인이? 예, 크레인이. 그럼 다 바꿔야지 또 뭐. 그래서 그걸 바꾸겠다 그러는 거예요. 일제로? 그러니까 여기에 그 일본 업체 중에 하나가 여기 미쓰이의 자회사가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미쓰이 주가가 26%가 떴어요.
하니까 미국하고 일본은 짬짬이 한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역사적 신고 지수를 경신하는 것 중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지금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아, 우리 저 버피동께서 저 일본 투자할 때 따라 했어야 돼. 아, 그 갑자기 그 양반이 뭐 작년에도 뭐 왔다 갔잖아 비행기 타고. 버핏. 네. 네, 그랬죠. 비아디 뺄 때 또 빼고 이렇게 그러니까 했어야 돼. 비아디 뺄 때. 네. 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투자의 컨셉이 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소부장 기업들이 있죠. 일본 기업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반도체만 얘기를 한다면 일단은 어떻든 1월에 막 빠질 때 물려도 반도체에 물려야 된다라는 건 성공을 했어요. 그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들 중에서 뭐 거의 대부분 올라왔는데 그래도 끝까지 들고 와야 될 건 뭐냐? 지금 보면은 미국의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로라든지 이런데 점차로 투자도 많이 되고 그쪽을 더 뭐라 할까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부품 장비 뭐 소재도 조금 그렇게 많지 않고요. 부품 장비들 기업 중에 마이크론, 인텔 뭐 이런데 들어가는 기업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 이 장비 부품이 들어가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는 이 정도로 한숨이 나오네. 여기 내용이요? 내용이 한숨이 나와. 언제 좋아져? 잘해야죠. 네. 잘해야죠.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또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